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파트에 임차권 등기권자가 있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다룬 그 경매 사건의 주택 임차권 등기권자는 전입일상 대항력은 없는 후순위였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케이스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3월 17일이에요. 3월 17일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에 538 되고요. 안산시 상록구 4동의 푸른마을 5단지 512동 2층 물건입니다. 전용면적은 59.99제곱미터, 그러니까 분양면적 21 서너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 2억 3,500이고요.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는 1억 6,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금 채무자 양 땡땡씨 있고 채권자가 전 땡땡씨. 한번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니까 2000년 7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양모 씨예요. 그리고 2018년 8월 24일 가압류가 나옵니다. 우리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가 6개죠. 그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6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자, 여기서는 저당, 근저당은 없고 가압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24일 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가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가압류, 중소기업진흥공단 있고요. 또 중소기업은행에서 또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18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전 땡땡씨 2억 2천만 원이랍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되는 날짜는 2018년 12월 28일이고 이 사람 원래 전입 날짜는 2016년 12월 9일 그리고 동일한 날짜 2016년 12월 9일 날 확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땡땡씨가 어떻게 된 거죠? 스토리가 2016년 12월 9일부터 보통 2년간 하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러고 살고 있다가 2년 뒤인 2018년 12월 8일까지겠죠. 임대차 기간이. 그랬는데 만료가 됐는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뒤에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4일 날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그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 거죠. 자,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는 바로 임의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은 채권입니다. 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경매가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강제 경매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2018년 8월 24일 가압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전입 날짜는요. 어떻게? 비교를 할 때 대항력 따질 때 임차권 등기된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 전입한 날짜 2016년이죠. 말소 기준 등기는 2018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인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입 확정 그리고는 배당 요구했고요. 자, 배당 요구는 임차권 등기권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임차권 등기한 날짜 이날을 배당 요구했다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배당 요구가 2018년 12월 18일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입 2016년 12월 9일, 확정 2016년 12월 9일, 그리고는 임차권 등기를 언제요? 2018년 12월 18일. 그래서 이 날짜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 2억 2천입니다. 보증금 2억 2천이에요. 자, 전입 날짜가 그죠? 처음에 전입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다 받든지 만약에 못 받게 된다. 그래서 모자라게 받게 된다. 이러면 미배당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유념해서 볼 게 뭐냐면은 경매는 2019년 6월 4일 날 들어온 게 된 겁니다. 그죠? 경매 이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 임차권 등기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배당 요구를 달리하지 않고 요 날짜를 배당 요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당이 됩니다.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경매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기억나시죠? 어제 거 못 보신 분은 어제 거도 같이 한번 보세요. 둘 다 어제 강의도 그렇고 오늘 강의도 그렇고 임차권 등기권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대항력이 없는 그죠? 후순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케이스이고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달라지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전입날짜 한번 볼게요. 전입세대 열람. 자, 이 전입세대 열람은 자, 보니까 2020년 2월 5일 날 여기 옥션 사이트에서 열람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 땡땡 아마 그죠? 전 땡땡 돼 있는 거 보니까 임차권 등기권자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그대로 전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불안해서 그랬는지 그럴 수 있죠. 이 전입이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가서 임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임장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입만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런 일 당할 줄 몰랐다 당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 했다 손 치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거를 전출을 안 해가고 그냥 있는 건지 정말로 살고 있어서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임장 가시면 잘 보시고요. 그리고는 관리비 관계도 잘 알아보시고요. 관리비 관계를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럴 수 있겠죠. 임장 가면 뭐부터 보셔야 돼요? 임장 가시면은 우편함부터 봐야 되겠죠. 우편함부터 보고요. 우편물이 어떤 게 오고 있는지.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 다른 데 살고 있다. 그러면은 문서 송달 내역 그런 것도 열어보세요. 그런 경우 열어보면은 송달지 변경 신청을 했는지 예? 어떤 우편물을 자기가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원으로부터 단순한 임차권 등기권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권자임과 동시에 경매 신청인이에요. 그럼 법원으로부터 서류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서류를 그러면은 자기가 현재 여기 말고 다른 데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문서 송달지를 변경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계속 살고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가서 우편함을 한번 보시고 띵동도 해보시고 현관문 앞에 가보면은 사람이 안 사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막 이렇게 통지 같은 게 오잖아요. 등기 같은 거 왔는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편 그 집배원 하시는 분들이 노란 딱지 같은 거 붙여놓고 가죠. 언제 왔었다, 언제 다시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든지 각종 오는 게 따닥따닥 막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붙어 있지 않고 우편함에 우편물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없을 건데요. 근데 관리비가 좀 몇 개월쯤 밀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입은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장을 잘 하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임장 가시면은 막 이렇게 시세부터 알아보러 부동산부터 들어가시는데 임장을 가시면은 제일 먼저 경매권은요. 임장을 가시면은 우선 거기 해당 아파트 그죠 도착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차가 지상에 못 다니고 지하에 돼야 되는 것 같으면은 먼저 밑에 대놓고 올라와서 아파트 단지 내라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물건지 밑에서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그 등지고 서서 햇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해도 잘 드는지도 보고 뭐 호갱로는 보니까 요즘은 안 가고도 이렇게 일조량 막 이런 거 보이더라고요. 요즘 참 좋아요. 그죠? 여튼 그 얘기고 일단 가서 그런 거 확인하고 우편함도 확인하고 문 앞에까지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 있으면 요것저것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왕이면 앞집에 사람 안 사는 것 같으면 앞집에 띵동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요즘은 벨룰로도 문도 잘 안 열어주긴 하지만 그죠? 여러분 말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하고 관리사무소 가시고요. 전화로 관리비 관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랑 실제 가서 물어보면서 이것저것 얻어듣는 그 정보가 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 앞에 그죠? 그 부동산 몇 군데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매권에 관한 거,
뭐 대놓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집 구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뭐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임차권 등기권자 대항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당표를 통해서 예상 배당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1억 6,450만 원입니다. 아까 제가 녹화하기 전에 시세를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뭐 아까 감정 2억 3,500이었죠. 감정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도리어 이게 2층이라 조금 감정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 약간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경매 비용이 282만 원이랍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이 최저가 기준이에요. 최저가보다는 높게 낙찰이 되겠죠. 그죠? 1억 6,450만 원에서 경매 비용 빼면 1억 6,168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뭡니까? 이 사람이 제일 빠르잖아요. 임차인 2,200만 원, 2억 2천이에요. 2억 2천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할 금액이 1억 6,16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832만 원이 모자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무조건 2억 2천을 받아야 되니까 2억 2천하고 경매 비용하고 이러면 이것만 해도 약 2억 2,300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도 뭐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명도비, 관리비 같은 거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최소한 뭐 2억 2,500 정도를 만약에 거기까지는 안 들지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세랑 별 차이가 없어서 이걸 또 누가 언제 낙찰을 받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시세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신청 채권자라면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만약에 지금 안산의 아파트 시세가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경매를 진행을 시킬 게 아니라 일단 연기 예, 경매 연기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채권자의 연기 신청은 2번을 받아주거든요.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시세가 조금 더 오르기를, 그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입장에서야 나는 내가 배당받고 나머지 무조건 매수인이 인수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입찰자 입장을 생각해줘야죠. 일반 시세보다 꽤 그래도 좀 저렴하다. 이렇게 해야 입찰을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조금 연기를 해가지고 매각기를 연기해서 본인이 나중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낙찰 잘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도 배당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겠죠. 본인이 입찰에 참가한다면야 뭐 이번에 하건 좀 뒤에 하건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본인이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본인이 한 2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 2억의 낙찰을 받았다. 이러면 그래도 좀 모자라는 금액이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본인이 낙찰자임과 동시에 본인이 채권자예요. 그죠? 임차인 채권자 아닙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 자, 그럼 본인의 채권을 본인이 인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입찰에 참가해서 내가 낙찰을 받겠다 하면은 많이 유찰돼서 낙찰이 받으나 지금 이 타이밍에서 2차에 낙찰을 받거나 그거는 아무 그 사람한테는 이익이다, 뭐 손해다 하는 것은 없어요. 결국은 모자라는 건 자기가 인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유찰되고 낙찰받으면 좋지 않느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몇 번을 되풀이해도 이거는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모르는 분도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가 들어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받을 돈이 이 임차인이 2억 2천이기 때문에 1차 2억 3,500에는 자기가 생각이 있어도 그 금액엔 당연히 낙찰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차익을 자기가 납부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번 유찰됐으니까 이분이 낙찰을 받는다면은 뭐 차익 뭐 어쩌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걸 자기가 인수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요 정도에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방법은 임차인이 낙찰받아서 본인이 그냥 살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입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권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권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